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일반 물리학 1 수업계의 화면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러닝에서 이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물리학 1 수업계 올해 1학기에 해당되는 건데 벌써 시작할 때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망가지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수업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50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반 물리학 수업 1 수업을 오전 10시에 시작한 적은 지금 한 4, 5년, 4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처음인 것 같아요. 원래는 9시에 시작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9시부터 2시간 연속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들을 들어서 시간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로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9시에 시작하는 때도 있을 수 있음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많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9시에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실제 대면에서 만날 때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학해서 1학년부터 출발을 하게 되겠지만 2학년 때부터는 물리하고 생물로 두 개의 전공으로 나눠가지고 수업을 듣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교사기 때문에 이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직 과목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교사, 생물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본 이수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이수 과목을 듣고 교직 과목을 듣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 수업을 조금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 학교가 졸업할 때 130학점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물리 또는 생물만 하게 된다고 해도 한 145학점 정도를 들어야 될 거고요. 만약에 통합과학, 지금 이제 통합과학, 공통과학 이렇게 부르는 통합과학 교사 자격증이 하나가 더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한다면은 162학점 정도까지를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과목들을 1학년 때부터 좀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이 일반 물리학, 일반 생물학, 뭐 일반화, 일반 지구학 중에서 우리는 물리하고 생물 교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물리학과 일반 생물학은 1, 2로 나눠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실험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물리학을 보통 1학기 때 3학점, 2학기 때 3학점 이렇게 6학점 정도를 듣고 플러스 실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나 학점 수가 많다고 봐서 1학기 때는 2학점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 부족한 시간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저는 예전에 9시에 시작을 했을 때는 몇 시에 왔겠어요? 네, 8시에 와가지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보니까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선배들이죠.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수행하지 않고 했었는데 올해는 10시부터 시작하니까 조금 뭐 매번은 아니지만 9시나 9시 30분 정도에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목요일에는 좀 아침에 일찍 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일반 물리 실험이 우리가 수업이 있는데 일반 물리 실험과 일반 물리학 내용은 사실은 두 개가 연계가 돼 있어서 원래는 하나의 강좌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교과목이 서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 시간에 일반 물리 내용을 보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일반 물리 실험 시간에 보강을 하고 일반 물리 실험 때 그 시험 보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 시험 보는 시간을 일반 물리 시간에 같이 합쳐서 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한 두 주 정도 채워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러분들 뭐 지나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와서 공부를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일반 물리학 완 수업은 120분, 사실은 50분이 한 학점이기 때문에 100분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0분 수업이면은 100분을 처음부터 쫙 하느냐?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화장실 다녀오고 힘들 테니까 기본적으로 50분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나 주로 이제 시범을 보여주거나 설명을 하는 식으로 쭉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강의 종류에 따라서 두 번째, 잠시 화장실, 휴식을 취해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앞에 50분 동안 수업 들은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를 질문을 포스트잇에다 써서 칠판에 붙여 놓는,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 붙여 놓는 거를 보고 이렇게 정리해서 묶어 가지고 같은 유형대로 답변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요거는 모두 다 수행해야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이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앞에 배운 거에 대해서 모둠별로 문제를 풀거나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마지막에 한 10분, 15분 정도는 정리를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뭐 이거는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변형이 되고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업을 뭐 대학교에서 수업은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겠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수업은 수동식이었잖아요. 듣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는 수업이면 그러면 사실 온라인 수업이나 오프라인 수업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기는 하죠. 자, 물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물리를 수업은 대충 한두 번은 들어봤겠지만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생각해보면 또 아주 어려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씩 깨나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교사를 꿈꾸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하고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평가. 여러분들의 뭐 성적 같은 경우 항상 신경을 쓰죠. 성적 우리 학교는 기본적으로 출석 점수를 2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시험이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성적이 35% 들어가고 10%가 이제 과제가 있는데 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면은 원래는 과학 독후감을 한 달에 한 번씩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꿈에 부풀고 막 놀기도 하고 막 이래하고 싶은데 들어오면서 실험 보고서도 쓰고 과제도 많고 생각한 거하고는 달리 대학교 때 할 일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도 부담을 줄여주고자 싶어서 이 과제는 안 하기로 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책들은 꽤 괜찮은 책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내가 쓴 책들도 있어서 그래요. 괜찮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과 관련된 여러 기본적인 그 내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의 역사, 과학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을 즐거워하고 과학을 재밌어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되고 학생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 중고등학생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과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들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위클리 리포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하냐? 일요일 자정까지 이러닝 캠퍼스에 보면은 그 위클리 학생 자료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이름을 아직 바꿔놓지 않은 것 같은데 학생 자료실 또는 여기다 이름을 위클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위클리만 쓸 건 아니니까 아마도 학생 자료실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자기의 뭐 대충 위에 한 사람 쓰면 그대로 똑같이 쓸 거예요. 이름, 뭐 1주차, 뭐 몇 월, 며칠, 강의 얘기고 강의일, 위클리
리포트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여러분들이 쓰고 여기에다가 뭐 이름 써야 되는데 이름은 사실 자동으로 나오긴 하니까 그래서 뭘 하느냐 이 수업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업은 뭐 내가 한 건데 내가 수업했는데 내가 봤을 때 무슨 수업했는지를 당연히 아니까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통해서 내가 새로 알게 된 것은 뭐냐 근데 이건 내가 잘 모르겠다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질문 있으면 질문을 여기다 추가해 놓고요. 그래서 이 이전의 수업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데 가능하면 새로 좀 손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노트 필기한 걸 사진 찍어서 그냥 올려놓는데 그 노트 필기 사진 찍어 올리는 거 안 됩니다. 그냥 말로 수식 다 쓰지 않아도 되니까 말로 요번에는 뭘 배웠고 뭘 배웠고 뭘 배웠고 뭘 배웠고 이런 내용들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요게 이제 첫 번째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내가 몰랐었는데 이런 부분은 알았다라든지 이건 고등학교 때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뭐 똑같이 얘기를 설명을 했다라든지 뭐 어쨌든 그런 식의 그 내용들을 적고 이 부분은 어디까지는 알겠는데 어디부터는 잘 모르겠다라든지 뭐 그걸 이어져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라는 추가 질문을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별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자, 요거 내용을 다 포함해서 10줄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 쓰냐 못 쓰냐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썼냐 안 썼냐만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과제 10%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제는 내가 보기에는 나는 진짜 이런 방식 진짜 싫어 라고 생각하는 한두 명을 제외하고 나서는 아마 모두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얘는 거저먹는 점수, 출석도 거의 대부분은 출석을 할 테니까 빼고 나면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두 개 가지고 학점이 매겨지게 됩니다. 자, 평가는 어떻게 하냐? 그 성적 학점은 어떻게 매겨주냐? A 학점 또는 A 플러스, B, C, D, F. 대학교는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F는 당연히 제이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상대평가가 적용이 됩니다. 상대평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줄을 세워서 어디 이렇게 자르는 건데 이 자르는 기준이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 학점이 과목마다 좀 다른데 한 25% 이상 줄 수 없다 또는 30% 과목마다 좀 다릅니다.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 한 명도 A 플러스 A 안 줘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 어마어마하게 잘해. 내 기대 수준에도 너무 넘쳐가지고 너무너무 잘한다고 해도 30명이면은 그 중에서 30%면 9명이죠. 9명을 넘게 A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B학점 이상이 60%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명이면은 40%, 약 12명은 C 이하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 듣는 학생의 숫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내 생각엔 여러분들은 B 맞으면 엄청 잘했다. A 맞으면 신의 가오가 내렸다. CD는 뭐 그냥 선방했다. F는 웬만하면 안 줄 거니까 제 말 잘 듣고 잘 따라오면은 F는 안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매칭해서 보길 바랍니다. 자, 문제풀이 및 문제풀이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분위기 봐서 갈 거예요. 그래서 매 단원이 끝난 다음에 지정해주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뭐 꼭 과제를 내줘야지 여러분들이 할 거는 아니니까 각자 알아서 일단은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 나 또는 여러분들 인사를 못했지만 그 일반 물리 실험이 때문에 조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조교 선생님과 함께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협의사항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우선 스마트폰 사용 저는 이 IT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쓰길 바라는데 나도 사실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메시지 확인하고 이러니까 강의에 좀 방해가 됩니다. 일단은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를 하지는 않겠어요. 어떤 교수님은 강의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하면은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자제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간에 가서 이렇게 눈치를 주거나 하면은 경고의 의미로 알고 그 시간에는 좀 자제를 하기 바라고요. 만약에 정 급한 일이다 싶으면은 조용히 손을 들고 뭐 밖으로 잠깐 나가겠다는 표시를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녀오라고 이렇게 눈치를 줄 겁니다. 화장실에 갑자기 나가고 싶다. 그러면 일어나서 잠깐 뭐 이렇게 나가겠다는 손짓을 하면은 그냥 자연히 나갔다 오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장애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얼굴이나 숫자 이런 것도 참 기억 잘하는데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거든요.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 때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명찰을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명찰. 제가 이름 그 띠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명찰을 주도록 할 테니까 그 명찰을 달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1학기 강의의 계획은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느냐 나중에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요점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은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 물리 얘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